네, 이번에는 곧 다가올 중화권 증시 개장 전략 짜볼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 연결합니다. 상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조금 조용한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단조로운 이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제 시장 포인트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촉매가 좀 부족했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가 지금 부족하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데이터 같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모든 글로벌 증시가 뭐 물론 각 증시마다 다르긴 하지만 다음 주에 나올 데이터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페드. 그래서 상해 종합지수 3일 연속 상승세 멈추면서 하락세를 전환했고요. 거래 대금조차 조금 감소를 했고 인제 금속이나 GPU, 로보틱스 지금까지 올랐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 압력을 받았고 중국 쪽에 인제 겨울 관광이 인제 시작되잖아요. 그죠. 겨울 관광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 전자 종목 등 이게 특정 테마가 인제 눈에 띄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이나 섹터별에 따라서 특별한 뉴스들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는 조용한 장이었다. 이제 가전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앙경제정책회의에서 정책 부양 기대감으로 소폭 강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전기자동차 굉장히 전기차 주목받죠. 그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11월 판매 데이터가 양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시장 투자자들은 과도한 경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신에너지차 인센티브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 구매 열풍 소화 과정에서 인제 하락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중국의 항공사들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거에 따라서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중국의 여행 섹터들 아니면 소비 섹터들이 살아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까지 진행될지 뭐 악화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해소가 된다 그러면 한 번은 지켜볼 만한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흐름 특히 업종별로도 짚어주셨는데 앞서 오늘 말씀 중에 가전업종 좀 정책 부양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 자세한 이야기와 그 안에서 종목은 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가전제품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샤오미는 뭐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소비자 전자 쪽에서 폭스콘하고 럭스웨어 정밀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AI 폰에 대한 잠재력이 인제 남아 있다라 보시면 되는데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자기들이 직접 모바일 폰을 만들지 않고 AI 모바일 폰을 만들지 않고 그것들을 다른 업체들에 있는 거를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 ZTE 어제 발표했던 그 ZTE가 주목받고 있었죠. 근데 거기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다른 모바일 폰 업체들이 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바일 제조사들 아니면 바이텐스가 갖고 있는 두바오 AI 어시스트를 탑재하게 된 모바일 폰들 향후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가전업종에 대한 흐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폭스콘 그리고 입신정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고요. 자, 한편 이제 중화권 증시 전반으로 봤을 때 어제 홍콩 증시가 본토보다는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나 저희가 좀 여기서도 자금의 이동 포착할 수 있을까요? 저 홍콩 같은 경우에도 인제 제한된 뉴스 흐름 속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횡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후 세션에 쪼끔 늘어나면서 상승 마감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000 이상 포인트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거래량도 쪼금은 높아지면서 아니면 덜 감소했죠, 본토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남양 자금 유입이 쪼금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총 홍콩 달러 41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는데 순유입 금액조차도 그전보다 27%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매수 패턴을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이나 반도체 종목 그리고 ETF는 지향하는 이제 대표 지수는 지향하고 종목별로 들어온 것들이 보였고 그전까지 많이 들어왔던 석유라든가 화학 그리고 통신 그리고 일부 금융 쪽의 비중은 축소한 걸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남양자금의 세부적인 움직임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중화권 증시 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우선 저는 오늘 나온 뉴스들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뉴스가 위안화 관련된 뉴스거든요. 그래서 어제 중국 최대 투자은행이죠. CICC의 이코노미스트가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이분의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이 그전에 중국 통화관리위원회 그러니까 SAFE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칩 이코노미스트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위안화를 상승시켜야 된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안화가 상승하게 되면 중국 소비자에게 구매력이 더 높아지고 무역 긴장조차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안화가 높아지면 이제 수출되는 금액들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유리하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번 시점에서 특히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 달러 약세화가 지속되겠죠. 왜냐하면 제롬 파월 다음 주에 어떤 그 스탠스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뉴트럴한 스탠스 그러니까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일 거라고 대부분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도비시라든가 아니면 비둘기파 쪽으로 발언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일 거고요. 그래서 중국 지금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의 상승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으니까 위안화가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사게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위안화 상승을 원하고 있고요. 이는 사중전회 때 발표한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중전회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2035 년까지 중진국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정한 가장 중요한 요건 두 가지. 첫 번째는 우선 GDP 5% 계속 달성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위안화가 절상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안화 올해 초 보면은 7.7 지금 US 달러 대비 7.7 이거든요. 근데 7.32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7.7로 회복된 그런 어떻게 보면 상승했죠, US 달러 대비. 원화와 굉장히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미국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중국에 투자했을 때 US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원화 대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움직임들이 보일 텐데 위안화 절상에 대한 투자 관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이제 매크로에서 마이크로 쪽으로 넘어가서 어제 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했죠. 연준이 더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반영할 거라. 그래서 위험 선호 현상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매크로 측면에서 홍콩,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중국이나 홍콩에서 특히 또 좋은 뉴스는 인제 히토류 수출이 가속화가 됐죠. 지금 어제 막 사인했다라고 증명서를 보냈다라고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와이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부 장관이 소비 관련 정책 제안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 가지고요. 투자 심리가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부동산 섹터 관련해서는 이제 상해시에서 온라인 포럼이 있거든요, 부동산 관련해서. 그거 관련해서 인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주택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죠. 우리는 빌리빌이나 샤오홍수, 리틀 레드북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쪽 관련해서는 심리가 좀 약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전망까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특히나 위안화에 대한 포지션까지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만 위안화 가치가 약 4% 상승을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전략의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